고등학교 2학년 수1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원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입니다.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서는 우리가 첫 번째 지수에 대해서 배우고, 두 번째 로그에 대해서 배우고, 세 번째 지수함수와 지수함수, 그다음 네 번째 로그함수에 대해서 배웁니다. 자, 이제 처음 지수라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있죠.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내용이고요. 근데 로그라는 건 이제 처음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수2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새로운 것들을 좀 많이 배웁니다. 새로운 걸 배운다는 건 실제로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내용만 맨 처음에 개념 부분만 잘 이해를 해준다면 문제 풀이는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 대신 연습은 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처음 배우는 부분이라서 연습을 충분히 해주면 잘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연습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그 교재 20페이지 보시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이제 이 단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지수랑 로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것이고 왜 만들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20페이지, 21페이지, 22페이지, 그다음에 그 지수와 로그를 가지고 함수까지 확장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 수업 끝나고 나서 쭉 읽어주세요. 자, 이 숨마쿰 라우데는 교재가 설명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내용만 잘 읽어주면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고 나중에 활용할 때도 좀 더 이렇게 잘 사용할 수 있을 테니까 이런 부분들 놓치지 않고 꼭 읽어주세요. 알겠죠? 네. 그러면 그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23페이지, 교재 23페이지에 1단원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 자, 여기 이게 위쪽에 보면 그 파란색 바탕 위에 이번 단원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자, 이 내용들 쭉 읽어주시고요. 쭉 읽어주시고 여기서 자, 우리 친구들이 외워야 될 것들은 밑줄을 그어줄게요. 밑줄. 자, 요 밑줄 그은 것들은 지금 수업이 끝나고 나서 숙제로 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요 내용들은 조금 이따가 선생님이 다 설명을 해줄 테니까 일단 필요한 것들만 밑줄을 그을게요. 자, 요거 같이 밑줄 긋고 외워주세요. 알겠죠? 이렇게. 네. 외워주시고, 자, 오늘 설명을 듣고 나면 외우는 거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아, 이거 다 외워야 되네. 그죠? 다 외우세요. 여기 있는 내용 다 외우시고, 자, 시험에 물론 다 잘 나옵니다. 잘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요 2번이 좀 중요합니다. 알겠죠? 2번 특히 좀 주의 깊게 외워주시고요. 요건 수능에서도 잘 나옵니다. 자, 이제부터는 수능 시험 범위예요. 우리 친구들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용은 수능의 직접적인 시험 범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1 부분은 이제 수능의 직접적인 부분이니까 수능까지 감안을 해서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 배우고, 그리고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거에 대한 거, 그리고 거듭제곱근의 성질,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워볼 텐데, 자, 이제 하나씩 설명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 내용들은 다 암기해 주세요. 알겠죠? 암기한 후에 스스로 빈 종이에 써서 잘 외웠는지 테스트해 주시고, 틀린 게 있으면 또 다시 외워주시고, 이런 과정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자, 23페이지 밑에 보겠습니다. 자,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수 a와 자연수 n에 대해서 a를 n번 곱한 것을 우리가 a의 n제곱이라고 하고 a의 n제곱이다 이렇게 썼었죠. 자, 우리 이렇게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 2를 4번 곱했잖아요. 이걸 우리가 지수로 2의 4제곱 이렇게 썼죠. 그래서 2를 4번 곱했으니까 2의 4제곱이다 이렇게 썼던 겁니다.
기억나죠? 요거 그냥 문자로 한 것뿐이에요. 자, 고등학교 때는 숫자보다는 문자로 설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친구들이 그것도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A의 거듭 제곱이라고 합니다. 거듭 제곱이라는 건 반복해서 곱한다는 얘기예요. A를 계속 곱하는 거, 이걸 A의 거듭 제곱이라고 하고, A의 n제곱에서 A를 밑이라고 부르고요, n을 거듭 제곱근의 지수라고 부릅니다. 지수. 자,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우리가 뭘 배웠냐면 지수 법칙이라는 걸 배웠어요. 지수 법칙. 자, 그런데 그때는 지수가 자연수인 범위에서만 했던 겁니다. 자연수. 이거 별표 쳐놓을게요. 자, 우리가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면 지수가 유리수일 때, 정수일 때, 유리수일 때, 실수일 때까지 확장을 합니다. 이 지수 법칙을. 그래서 일단 중학교 때 지수 법칙 혹시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면 외워주셔야 돼요. 그렇죠? 저 하나씩 읽어볼까요?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m 플러스 n제곱이다. 첫 번째 공식. 두 번째 공식은 A의 m제곱의 전체 n제곱은 A의 m 곱하기 n제곱이다. 그 다음에 A 곱하기 B의 n제곱은 A의 n제곱 곱하기 B의 n제곱이다. 그 다음 B분의 A의 n제곱은 B의 n제곱분의 A의 n제곱이다. 그 다음에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이건 좀 복잡했죠. 그치? 이게 자연수일 때 복잡했는데 우리가 정수지수, 유리수지수로 바꾸면 굉장히 쉬워지니까 그렇게 뒤에 가서 좀 더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것들이니까 기억나죠? 자, 혹시 잊은 친구들 있으면 다시 외워주세요. 자, 그래서 24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24쪽으로 가면 자, 실수 A와 두 번 이상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우리가 방정식,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자, 방정식 A의 X의 n제곱은 A를 만족시키는 X를 우리가 A의 n제곱근이라고 부릅니다. A의 n제곱근. 그렇죠? 자, 우리가 중학교 때 뭐 배웠냐면 제곱근 배웠었어요. 제곱근. 근데 제곱근이 어떻게 됐냐면 우리 이쪽으로 와서 우리 제곱근 한번 해볼까요? 제곱근. 그쵸? x를 제곱해서 뭐 3이 됐어요. 이렇게. 그렇죠? 제곱해서 3이 됐어요. 그때 x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3의 제곱근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거 중학교 때는 여기가 제곱까지밖에 안 나왔는데 고등학교 때는 여기 n자리가 2도 되고 여기 요 파란색 자리가 2도 되고 3도 되고 이렇게 계속 바뀌거든요. 그랬을 때 그 이제 여기가 바뀐 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그럼 a의 n 제곱한 게 a다. a가 이제 숫자인 거예요. 그때 요 x를 뭐라고 부르냐? x를 a의 n 제곱근 이렇게 부르겠다는 거야. 그렇죠? 3의 제곱근 이렇게 불렀던 것처럼 a의 n 제곱근 이렇게 부르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x의 세제곱해서 뭐 2 됐다. 그러면 그때 이 x를 뭐라고 본다? 2의 세제곱근 이렇게 부르겠다는 거야. 괜찮죠? 처음이라서 좀 익숙하진 않을 텐데 많이 쓸 거니까 연습을 좀 하시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알겠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x 5제곱해서 뭐 3 됐다 이렇게 하면 그 x가 뭔지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름을 정확히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요 x는 뭐다? x는 3의 5제곱근 이렇게 읽는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거듭 제곱근을 나타낼 때는 어떻게 한다? 첫 번째, 자, 정리해 줄게요. 자, 거듭 제곱근을 나타낼 때는 첫 번째 A의 n제곱근 이렇게 나오잖아요. 문제가 이렇게 나와. A의 n제곱근 이렇게 하면 요 근은 우리가 보통 x라고 쓰죠. 그러니까 x를 n제곱해서 a 된다 이렇게 해서 방정식을 세웁니다. 방정식 어떻게 세운다? 근이 x니까 x의 n제곱해서 a 됐다 이렇게
방정식을 써주시고 그때 여기서 이 x는 뭐다? 이 x는 a의 n제곱근 a의 n제곱근 이렇게 읽겠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제곱이면 제곱근, 세제곱이면 세제곱근, 네제곱이면 네제곱근 이런 식으로 이것들을 다 합쳐서 A의 거듭 제곱근이다 이렇게 부르겠다는 겁니다. 자, 거듭 제곱근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성질은 바로 방정식의 근이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A의 n제곱근 하면 뭐부터 세운다? 방정식부터 세우고 방정식이 세워지고 나면 x가 뭔지 우리가 충분히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친구도 항상 이런 식으로 접근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방정식을 세우고 1단계 방정식 세운다. 2단계 그 방정식에서 x를 읽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밑에 예제 1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제 1번. 자, 연습장으로 가서 한번 해볼게요. 이미. 왜 연습장으로 가냐면 그 바로 밑에 답이 바로 보여가지고 친구들이 자꾸 답이 신경 쓰일 거야. 자, 24쪽에 예제 1번입니다. 다음 거듭 제곱근을 모두 구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1번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25의 제곱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한다고? 첫 번째 방정식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렇죠? 방정식 어떻게 세운다? 근은 x예요. x를 제곱해서 25가 됐다 이렇게 되니까 x를 제곱해서 25가 됐다 이렇게 방정식을 세우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이 x는 어떻게 읽는다고? 이제 두 번째 읽기예요. 읽기. 자, x는 25의 제곱근. 자, 즉 25의 제곱근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x가 뭐야? 뭘 두 번 곱해서 25가 되냐 이거죠. 그치? 그래서 여기서 x는 뭐예요? 5도 있고 마이너스 5도 있죠. 그치? 5도 있고 마이너스 5도 있는데 자, 이거 어떻게 푸냐면 이거 그냥 방정식을 푸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여줄게요. 자, 25를 좌변으로 이항을 하면 x제곱 마이너스 25는 0 이렇게 되겠죠. 2차 방정식입니다. 인수분해 x제곱 25는 5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5는 0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x는 요거 0 되게 하는 거 5 요거 0 되는 거 마이너스 5 그래서 x는 5랑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25의 제곱근이 뭐냐? 그렇죠? 그거의 답은 x는 5랑 마이너스 5다. 그렇죠? 그 어떻게 찾았어요? 방정식을 세워서 그 방정식을 풀어서 찾은 겁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런 과정을 해주면 되고요. 똑같은 과정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익숙하게 잘 됩니다. 그렇죠? 연습해 주시면 되고요. 자, 밑에 그 옆에 2번 문제도 한번 해볼게요. 자, 2번 문제 보면 자, 1의 세제곱근이에요. 제곱근. 자, 첫 번째 방정식 세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방정식 어떻게 세운다고? 근은 x고요. 이걸 세제곱해서 1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x를 세제곱했더니 1 된다 이렇게. 그렇죠? 자, 그때 요 x는 어떻게 읽는다고? 이번 읽기도 연습해 볼게요. 읽기. 자, x는 뭐라고? 1의 세제곱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x는 1의 세제곱근.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자, 풀 때는 어떻게 한다? 요 방정식을 푼다. 그래서 1을 넘겨요. 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겠죠. 자, 인수분해합니다. 1은 1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인수분해 공식 x 마이너스 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앞에 공식 안 외우면 이쪽에 뒤쪽을 할 수가 없어요. 1학년 때 공식을 안 외우면. 그래서 1학년 때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 다시 기억 안 나는 친구들 외워주셔야 됩니다. 여기 한번 써줄게요. 자,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은 a 마이너스 b 곱하기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네, 외워주세요. 자, 그거 가지고 a가 x고 b가 1일 때 하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방정식의 해는 요게 0 되게 하는 x 값이랑 요게 0 되게 하는 x 값이죠. 자, 그럼 요 앞을 0 되게 하는 x 값은 1이 되고, 자, 뒤에 요 2차 방정식인데 얘는 인수분해가 안 돼요. 자,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 공식을 쓰시면 됩니다. 근해 공식. x는 2 곱하기 a 1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3이죠. 루트 3i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거는 뭐야? i가 포함됐으니까 이건 허근이에요. 허근. 그렇죠? 허근. 그래서 그 세제곱근의 근은 몇 개다? 3개가 나온 겁니다. 3개. 자, 여기서 또 허근도 근이에요. 일단. 알겠죠? 자, x는 1, 그 다음에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하나는, 또 하나는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해서 3개가 나온 겁니다. 알겠죠? 풀 수 있겠죠? 2차 방정식. 지금 3차 방정식이 나왔는데 인수분해를 이용을 해서 풀면 되고요. 2차식이 나왔을 때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 공식을 쓰시면 됩니다. 근해 공식. 근해 공식도 한번 써줄까요? 공식 한번 잃어버린 친구들을 위해서 근해 공식도 한번 써줄게요. 자, 선생님 써준 거 보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안에 까먹은 친구들은 꼭 다시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근해 공식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요걸로 요걸 이렇게 한 거예요. 알겠죠? 네, 외워주시고. 자,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돼? 제곱근은 몇 개? 아까 25의 제곱근은 마이너스랑 5 해서 2개. 그다음 세제곱근은 몇 개? 1이랑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해서 몇 개? 3개. 자, 여기서 중요한 성질이 나오는데요. 자, n제곱근은 a의 n제곱근은 몇 개냐? 그러면 n개입니다. n개. 실수랑 허수를 포함해서 모두 n개가 나와요. 알겠죠? 모두 n개. 기억해 주세요. n제곱근은 몇 개다? n개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실수, 허수 포함해서 n개다. 이렇게. 자, 밑에 밑에 보시면 여기 어플리케이션 1번 있습니다. 요거 문제 풀어주세요. 수업 끝난 후에 그 강의 듣고 나서 요 문제부터 먼저 연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다음으로 이어 나오는 내용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그겁니다. 자, a의 n제곱근은 총 n개가 존재합니다. a의 n제곱근은 자, 여기 볼게요. 복소수 범위에서 n차 방정식은 n개의 근을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수학의 기본 정리에 따르면 방정식 x n제곱은 a다의 복소수 범위까지의 근은 n개입니다. n개. 그래서 a의 n제곱근을 우리가 방정식을 근으로 풀 거기 때문에 저 방정식의 근과 같으니까 a의 n제곱의 근도 복소수 범위에선 n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n제곱근은 몇 개? n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고등학교에서는 우리는 실수인 것을 주로 다룰 거예요. 실수. 자, 허수는 그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아는 거지, 그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지 그게 존재한다고 아직 밝혀진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 그 고등학교에서는 우리가 실수인 것, 그렇죠? 허수인 것도 있는 건 알지만 그거 가지고 다른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수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실수인 게 몇 개냐 이게 중요한데, 자, 아까 위에 거 한번 볼까요? 다시. 자, 여기서 지금 25의 제곱근은 실수인 게 2개였죠. 그 다음에 1의 세제곱근은 실수인 건 하나였습니다. 얘들은 허수니까.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어떤 규칙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수학자들이.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어떻게 돼? n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그리고 a가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a n제곱근 중에 실수의 개수가 좀 달라진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n이 짝수냐 홀수냐, 그 다음에 여기서 n 요 지수가
그렇죠? 여기서 n이 지수 얘기하는 거. 지수가 짝수냐 홀수냐. 그다음 요 a는 미치죠. 자, 미치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 요거에 확인이 됐고요. 자, 25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 여기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학교 시험도 마찬가지고 수능에도 아주 잘 나옵니다. 여기 친구들이 잘 이해를 해줘야 돼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자, A의 n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은 이 방정식의 실근이니까 우리가 방정식의 실근은 어떻게 했었냐면 함수로 바꿨었어요. 방정식을 함수로 바꿔서 좌변 따로, 우변 따로 그래프를 그려. 그죠? 자, 그래서 좌변 y는 x n제곱하고 우변 y는 a 이렇게. 그래서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이 방정식의 실근입니다. 그렇죠? 두 방정식의 실근은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랑 똑같아요. x좌표. 자,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내용입니다. 이거. 그렇죠? 이렇게. 자, 그래서 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랑 xn제곱의 그래프랑 y는 a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이용해서 실근이 몇 개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 시험 문제 풀다 보면 요 밑에 있는 요 그림들이 되게 잘 나옵니다. 이 그림들이 나오는데 이거 도대체 왜 나오는 거냐라고 하면 실근이 몇 개인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실근이 몇 개인지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자, 여기서 아까 전에 n이 짝수냐 홀수냐 그리고 a가 0이냐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어요. 자, 여기 한번 볼게. 자, 첫 번째로 n이 홀수인 경우입니다. n이 홀수인 경우. 첫 번째 n이 홀수인 경우면 n이 홀수란 얘기는 여기가 뭐 1제곱, 2제곱, 1제곱, 3제곱, 5제곱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5제곱 이렇게 되는데 홀수면 실수 x에 대해서 마이너스 x의 n제곱하고 마이너스 x의 전체 n제곱과 마이너스 x의 n제곱하고 똑같게 되기 때문에 y는 x의 n제곱의 그래프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점에 대해 대칭이고 위아래로 끝없이 뻗어가게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설명이 어렵죠. 그렇지? 어려운데,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원칙대로가 아니라,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 홀수라니까 자, x의 세제곱은 a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x의 세제곱 그래프, 그래서 얘를 y는 x의 세제곱하고 y는 a의 교점을 찾으면 되거든요. 점을 찾으면 되는데 그 홀수차의 이제 대표가 3차라서 지금 3차로 했고요. 자, 그럼 얘를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프를 그리면, 자, 우리가 아직 그래프 모르죠? 처음 그릴 때 어떻게 하면 x에다가 숫자들을 하나 두 개 넣어 보면 됩니다. 자, 0 넣으면 0 될 것이고, 그죠? 0 넣으면 0 되고 1 넣으면 1 되고, 그지? 그죠? 2 넣으면 8 되고 이렇게, 그지? 그다음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되고,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8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요 모양은 좀 기억을 해놓으세요. 요게 y는 x의 세제곱의 그래프야. 3차 함수 그래프. 그냥 숫자 몇 개만 넣어본 겁니다. 대략적으로 모양만 알면 되니까. 그 다음에 y는 a는 x축에 평행하거든요. x축에 평행해. 그렇죠? x축에 평행한 거니까, 자, a가 음수면 요 아래쪽에서 y는 a가 이렇게 되겠죠. a가 음수면. 자, 그럼 파란색이랑 빨간색이랑 만나는 게 몇 개야? 한 개. 자, 이게 뭐예요? 이 둘의 실근. 그죠? 실근이 지금 이게 x좌표. 여기가 실근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걔가 몇 개야? 한 개. 그죠? 한 개. 자, 이번에는 뭐 a가 0이라고 해봅시다. a가 0이면 이렇게 되겠죠? y는 a가 0일 때는. 자, 그럼 그때 파란색이랑 주황색이랑 교점 몇 개? 한 개. 자, 여기가 실근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x축 위에 그려지겠지. 그때 교점 몇 개? 한 개. 그렇죠? 그때 이 교점의 x좌표가 실근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보니까 어떻게 돼? n이 홀수차일 때는 a가 그 옆에 결과 a가 양수건 음수건 0이건 관계없이 항상 몇 개야? 교점이 한 개다. 자, 요거 별표해 놓으세요.
이렇게 길게 설명했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결론. 그치? 얘가 핵심이에요. 여기다 이렇게 박스 쳐놓고 요거 외우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자, a가 양수든 0이든 음수든 관계없이 x의 n제곱은 교점이 한 개가 나오게 돼 있다. 이렇게 됐죠? 언제? n이 홀수일 때. 요때.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x의 n제곱은 a다. 그래서 n이 홀수면 a가 양수건 음수건 0이건 관계없이 얘는 실근은 항상 한 개 존재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잘 들으세요. 실근이 하나인 거야. 허근까지 포함하면 n제곱근은 항상 n개입니다. n개. 요거 잊으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 그림이 의미하는 게 뭐다? 거듭제곱근에서 n이 홀수일 때 실근이 한 개라는 걸 나타내는 그래프인 겁니다. 선생님이 그린 것처럼 이 옆에도 똑같이 그려져 있죠? 자주 보게 될 거예요. 요 그림. 요 그림이 의미하는 게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그려진 요 파란색 그래프 요거는 나중에 보면 아는데 x 세제곱 그래프라 y는 x의 세제곱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자, 네, 잘 기억을 해주세요. 다시 결론 x의 n제곱이 a다 해서 n이 홀수면 a가 양수건 0이건 음수건 관계없이 교점은 하나다. 그렇죠? 그러면 그건 어떻게 나타내느냐? 그러면 요것도 잘 기억해 주세요. a의 n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은 이렇게 씁니다. n제곱근 a다. 읽을 때는 쓸 때는 이렇게 쓰고 얘는 n제곱근 a 이렇게 읽어요. 자, 좀 이렇게 또 어색하죠? 자, 우리 중학교 때 거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중학교 3학년 때 자, x의 제곱이 2다 이렇게 하면 그때 x는 어떻게 썼었죠? x는 2의 제곱근이죠. 그래서 얘가 우리가 루트 2 이렇게 썼었어요. 그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그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썼는데 읽을 때 루트 2라고 읽었고 그때 이 기호를 우리가 기억나나요? 한글로 하면 얘는 제곱근입니다. 그래서 얘는 제곱근 2 이렇게 읽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지금 여기가 n제곱이면 여기가 n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제곱근이기 때문에 여기 2가 원래 있던 거예요. 2가 있는 건데 이걸 우리가 생략한 겁니다. 그동안 중학교 때는 어차피 저게 2인 것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루트 앞에 뭐 2는 우리가 생략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 그래서 정확하게 읽으면 이 제곱이라는 거에 두 번 곱한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얘는 제곱근 2 이렇게 쓰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 이렇게 되면 그죠? 이렇게 쓰면 얘는 어떻게 읽는다? 얘는 세 제곱근 5 이렇게 읽는 거예요. 알겠죠? 세 제곱근 5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네, 조금 어색할 텐데 처음에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n제곱근 A다 이렇게 n이 홀수인 경우에 얘기하는 거예요. n이 홀수인 경우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데 n제곱근 0은 0입니다. 근호 안에 0이 들어가면 그 결과는 0이고요. 그리고 제곱근에서는 2가 생략돼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지금은 홀수인 걸 했습니다. 홀수인 거. 그리고 여기서 또 어떻게 되냐면 a가 음수일 때도 되기 때문에 여기 한번 예제를 볼게요. 중에 마이너스 3의 5제곱근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쓰면 얘는 기호로 어떻게 돼? 일단 방정식으로 한번 써볼까요? 자, 그는 x를 5제곱해서 마이너스 3 된다니까 x의 5제곱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쓰게 되고 그때 x는 어떻게 쓰게 된다? 여기서 x는 자 요게 여기 지수로 여기 루트 앞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A가 여기 5제곱근 마이너스 3 이렇게 쓰게 돼요. 이렇게. 그렇죠? 자, 그래서 중학교 때 요 안에 음수가 들어가면 안 됐거든요. 자, 근데 고등학교 때는 여기가 홀수면 여기 음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알겠죠? 그 제곱근에 5제곱근, 3제곱근 이렇게 홀수 제곱근이 나왔을 때는 근호 안에 음수가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다음에 짝수일 땐 안 되지만 우리가 왜 안 됐던 거냐면 여기가 짝수였기 때문에 여기가 음수가 들어가면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홀수 거듭 제곱근도 나오기 때문에 근호 안에 음수가 들어갈 수 있어요. 홀수 거듭 제곱근일 때 근호 안에 음수도 될 수 있다. 이렇게 같이 기억을 해 놓으세요. 자, 처음에 좀 어렵습니다. 여기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반복해서 선생님 이거를 유튜브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반복해서 보시고 반복해서 읽고 다시 보고 연습하고 이 과정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요거는 n이 홀수였을 때였던 거고요. 자, n이 짝수일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n이 짝수일 때. 자, 그럼 이번에는 n이 짝수일 때. 자, n이 짝수일 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n이 짝수라고 하면 짝수면 2, 4, 6, 8 이렇게 되니까 대표적으로 이렇게 모르는 거 하지 말고 우리가 x의 제곱은 a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방정식을 뭘로 바꾼다? 이 방정식을 함수로 바꿉니다. 그래서 y는 x 제곱하고 y는 a의 교점이 실근의 개수입니다. 교점이 실근의 개수라서 y는 x 제곱은 어떻게 돼? 원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그래프 그려지겠죠? 여기서처럼 그려질 거고 이렇게 그려졌을 때 y는 a가 음수면 x축 아래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 파란색 그래프랑 빨간색 그래프 만나지 않지. 그래서 이때는 실근이 없습니다. 실근이 없고 자, a가 0일 때는 y는 a가 이렇게 돼서 a가 0이에요. 그러면 여기 0에서 한 점 만나지. 한 점에서 만나죠. 그럼 이때는 실근이 한 개가 됩니다. 한 개가 되겠고 그 다음에 a가 양수면 이렇게 x축 위에 그려지죠. 그래서 y는 a 이렇게 되는데 그때는 교점이 몇 개야? 교점이 2개 이렇게 되지. 2개. 그래서 이 둘이 실근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n이 짝수면 a가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따라서 다 개수가 달라집니다. 자, 개수가 다르니까 얘 좀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n이 홀수일 때는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쉬웠는데 n이 짝수일 때는 a가 0이냐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당연히 학교 시험 문제는 요걸 가지고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정리된 것들 한번 보면 자, 보세요. a가 양수일 경우에 n은 짝수인데 양수면 지금 요 보라색 그래프입니다. 보라색 그래프. 그래서 어떻게 된다? 교점이 2개가 나온다. 2개. 그렇죠? 그래서 2개가 존재하게 되고요. 2개가 존재하게 되고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양수 하나, 음수 하나 2개입니다. 2개. 그래서 n제곱근 a 마이너스 n제곱근 a 이렇게 2개가 나오는데 자, n이 2일 때 그죠? n이 2일 때는 아까 얘기했죠? 요 2는 어떻게 한다? 생략해서 우리가 이렇게 씁니다. 중학교 때 그래서 생략했던 거예요. 알겠죠? 생략했던 거고 그래서 우리가 제곱근도 항상 몇 개가 존재? 위에 잠깐 볼까요? 여기 2개 존재.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2개. 저게 짝수니까 실수인 게 2개 존재했던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다시 하나 예를 들어볼까? 예를 들어서 3의 4제곱근 이렇게 해볼까요? 자, 그러면 항상 방정식을 먼저 세워주세요. 자, 근은 x라 그랬죠? 4제곱 했을 때 3 되는 거다 이렇게 쓰시고 자, 여기가 짝수 그쵸? 여기는 양수 그러면 몇 개? 2개 2개는 어떻게 생겼다? x는 4제곱근 3 하고 마이너스 4제곱근 3 이렇게 2개 생기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 이렇게 해서 4제곱근 3 쓴 다음에 요거 부호 바꾼 거 하나 더 쓰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뭐 뒤에 연습 문제 많이 풀 거니까 그때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문제를 읽고 방정식을 세운 다음 방정식을 푸는 이 과정으로 해주시면 실수도 없고 이해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근데 그냥 안 쓰고 하려고 하다 보면 이거 굉장히 헷갈리고 실수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A가 0일 때 이제 여기 주황색 상황이죠. 그러면 두 그래프의 교점은 한 개가 되고 그때는 0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AN제곱근은 0 하나뿐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A가 음수일 때는 여기 요 빨간색 직선 상황. 그럼 둘의 교점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A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가 근호 안에 그러니까 뭐 4제곱근 마이너스 3 이런 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가 짝수인데 여기가 음수가 들어가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요거는 말도 안 되는 수가 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런 표현 하시면 안 돼요. 그죠? 자, 여기가 홀수일 때는 괜찮은데 짝수일 때는 근호 안에 음수가 들어가면 안 된다. 왜냐면 지금 위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 우리가 실수인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네. 자, 그리고 밑에 주의가 나와 있는데 요거 중학교 때도 이거 그쵸? A의 n제곱근하고 n제곱근 A랑은 다르죠? 그치? A의 n제곱근은 얘는 x를 n제곱해서 A가 된다. 이 방정식의 근이고 얘는 n제곱근 A 이렇게 해서 그냥 읽은 겁니다. 그쵸? 자, 둘의 차이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죠? 여기 써있죠? n제곱근 A는 A의 n제곱근은 n제곱해서 A가 되는 방정식, 즉 이거의 근이야. 이거의 근을 얘기하는 거고 n제곱근 A는 그냥 이렇게 읽은 겁니다. 얘를 읽은 거기 때문에 둘의 의미는 달라 비슷해 보이지만 잘 구분을 해주세요. 자, 중학교 때도 2의 제곱근 이거랑 제곱근 2 요거 갖다가 좀 많이 속였었는데 헷갈리지 않게 잘 봐주세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가 돼 있어요. 정리가 자 이렇게 돼 있어. 요거 외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x의 n제곱이 a다 해서 자 n이 홀수면 a가 양수건 음수 0이건 음수건 관계없이 한 개 존재합니다. 한 개. 모양은 n제곱근 a 이렇게. 근데 n이 짝수면 a가 양수일 때는 2개, a가 0일 때는 0 하나, 음수일 때는 없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 앞에 내용을 다 정리를 한 건데 그냥 얘만 외워가지고는 실제 문제 풀 때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을 이해를 하시고 풀어주세요. 알겠죠? 자, 그 예제 2번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제 2번을 보시면 1번에 7의 제곱근 중 실수 이렇게 돼 있죠. 7의 4제곱근 중 7의 4제곱근 중 실수 이렇게 돼 있죠. 자, 문제에서 이렇게 실수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다 구해야 되는 겁니다. 실수라고 안 하면 4제곱근은 4개죠. 4개. 그래서 4개를 다 구해야 되는데 실수인 거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요걸로 방정식을 세웁니다. 방정식. 자, 근은 x라고 했죠. x를 4제곱해서 7 된다. 이렇게. x를 4제곱해서 7 된다. 이렇게. 그러면 x는 어떻게 구한다고? x는 이게 짝수네요. 짝수고 얘가 양수네. 그러면 실수인 거 몇 개 존재? 2개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중에 하나 어떻게 돼? x는 4제곱근 7 이렇게 되고 다른 하나는 얘 부호 반대인 거 4제곱근 7 이렇게. 자, 루트 앞에 4를 요거 4제곱근 쓸 때 조그맣게 써야 돼요. 이렇게 크게 쓰면 4루트 7처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조그맣게 쓰고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2개다 할 수 있겠죠? 방정식 세우고 하니까 어렵지 않지? 그 다음에 방정식을 세운 다음에 여기 짝수인지 홀수인지 요거 양수인지 음수인지 이런 거 확인을 하시고 푸시면 돼요.
네, 2번 문제도 해볼게요. 2번 문제. 자, 2번 문제는 10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거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방정식을 세울게요. 방정식. 자, 근은 x라고 했고 세제곱해서 10 돼야 됩니다. 그죠? 그럼 x를 세제곱해서 10이다 이렇게 되면 얘는 홀수. 얘가 홀수면 요거 신경 쓸 거 없죠? 무조건 하나. 무조건 한 개 존재한다. 이렇게 되고 그 한 개는 어떻게 돼? x는 세제곱근 10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죠? 자, n이 홀수면 무조건 하나 존재하니까 바로 제곱근 찾으시면 되고 n이 짝수일 때는 그 오른쪽이 우변이 양수냐 음수냐 0이냐를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3번 볼게요. 3번. 자, 3번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요거 세제곱근 64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제곱근 64 이렇게 세제곱근 64 한글로 쓸까요? 자, 그럼 얘 방정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방정식. 자, 근은 x라고 했고 세제곱해서 64가 돼야 되는 거야. 자, x의 세제곱해서 64 이렇게 되는 겁니다. 64. 그래서 뭘 세제곱하면 64가 될까요? 그렇죠? 64를 소인수분해 해보시면 2하면 32, 2하면 16, 2하면 8, 2하면 4, 2하면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4 곱하기 4 곱하기 4 이렇게. 그래서 x의 세제곱 64는 4의 세제곱이야. 따라서 x는 4다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4를 3번 곱하면 4의 세제곱하면 64가 되는 거지. 그치? 괜찮나요? 요건 뒤에 가서 공식에서 배울 거라서 거기 풀이는 이렇게 돼 있죠. 루트 64가 4의 세제곱인데 우리가 요거 얘랑 얘랑 이렇게 없앨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 루트 2의 제곱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 앞에 2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없어져서 2 이렇게 나오듯이 이렇게 4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건데 요건 뒤에 공식을 그 제곱근의 성질을 배우면 쉽게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되는구나 한번 봐주시고 자 4번도 한번 해볼게요. 4번도 5제곱근 마이너스 243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 봐봐 여기가 5제곱근이니까 여기 음수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음수 들어갈 수도 있고요. 자 243은 3의 세제곱이에요. 3의 세제곱 소인수분해 해보면 243은 3, 81, 3으로 하면 27, 3하면 9, 3하면 3 이렇게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5번이죠. 근데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얘는 5제곱근 마이너스 3의 5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얘기했던 대로 요 안이랑 바깥에 요 5제곱 없어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건 밑에 이제 26쪽 바로 밑에 거듭제곱근의 성질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거 보고서 풀도록 할게요. 알겠죠? 이해되죠? 이렇게 지금 여기서는 핵심이 뭐였다? 지금 요거였습니다. 요걸 기억하는 게 핵심이고 1, 2번이 중요한 문제에서 1번, 2번 요거를 표현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표현된 걸 읽을 수도 있으셔야 되고요. 처음이라서 좀 어색하고 우리가 제곱근밖에 안 하다가 갑자기 뭐 세제곱근, 네제곱근 이런 거 하니까 어색할 텐데 굉장히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익숙해지실 겁니다. 그렇죠? 연습하시면 돼요. 자 여기 어플리케이션 2번도 강의 다 듣고 먼저 풀어보세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듭제곱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고 거듭제곱근 중에 이제 실수인 것들이 몇 개냐까지 배웠어요. 자 그럼 이제 거듭제곱근이라는 새로운 걸 표현을 배웠으니까 그것들의 연산에 대해서 배워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거듭제곱근의 성질, 그러니까 연산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우리가 중학교 때 그 거듭 제곱 그냥 제곱근의 성질이랑 똑같이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제곱근의 성질 한번 볼까요? 자, 요거 1번 하기 전에 요거 중학교 때 루트 a 곱하기 루트 b 하면 루트 ab였죠. 자,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여기도 2고 여기도 2고 이게 똑같잖아요. 그럼 이게 그대로 안의 것끼리 계산해서 2가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봐봐, 여기 n제곱근 a 곱하기 n제곱근 b 하면 요 n이 그대로 가고 안의 것끼리 곱하는 겁니다. n제곱근 ab 같은 원리죠? 같은 원리인 거예요. 같은 원리인 거고, 자, 여기도 볼래요? 여기도. 자, 중학교 때 어떤 공식이 있었냐면 루트 b분의 루트 a 하면 루트 b분의 a다 이렇게 했었지. 그래서 여기가 2 이렇게 되면 합쳐서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n제곱근 b분의 n제곱근 a 하면 요 n 그대로 여기다 써서 n제곱근 b분의 a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외울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거 n제곱근 a의 m제곱 이렇게 하면 요 m이 요 안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n제곱근 a의 m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것들을 이렇게 뭐 다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미 이제 뭐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데, 사실 그거는 별로 중요하진 않고 이건 연산을 할 줄 아냐 모르냐 이런 거기 때문에 외우시고 연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걸 뭐 복잡하게 이렇게 정확한 원리를 설명해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선생님이 봤을 때는 별로 그게 그닥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알겠죠? 일단 연산을 다 이해를 하시고 연산이 충분히 되고 나면 선생님이 의미를 다시 한번 그 정의를 가지고 설명을 해줄게. 지금 거듭제곱근의 정의를 처음 배워서 막 정신이 없는데 일단 그 정의를 가지고 성질을 또 설명하는 건 너무 좀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일단 연습을 하시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연습이 된 어느 정도 된 후에 추가로 다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성질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때랑 좀 다른 성질들 요거 별표 쳐놓고 좀 외워주세요. 이렇게 3개. 1, 2번은 같은 원리라는 거 알겠죠? 근데 3번도 처음 나오고 4번도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m제곱근에 다시 n제곱근에 이렇게 그 거듭제곱근이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연속해서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한다? 요 앞에 요 거듭제곱근끼리 곱해서 한꺼번에 a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 볼게. 자, 세제곱근, 네제곱근, 3 이렇게 5 이렇게 해볼까? 3이라고 하지 뭐 헷갈리나? 5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랑 곱해서 12제곱근 5 이렇게 쓸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게 요거 알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중요한데 np제곱근 a의 np제곱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근호 바깥쪽에 p가 있고 안에도 p가 있죠. 그럼 이걸 없앨 수 있어요. 약분하듯이 없애서 n제곱근 a의 m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마치 어떻게 돼요? p 이렇게 약분하는 것처럼 해서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거듭제곱근 충분히 연습을 해주시고 뒤에 가서 우리가 지수를 배우고 나면 이거 굉장히 또 쉽게 할 수가 있거든요. 지수로 하면 쉽게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일단 외워서 충분히 연습을 해주세요. 알겠죠? 약간 구구단 같은 거니까요. 네, 요 5개 공식 잘 외우신 다음에 각각을 다 외워서 오늘 그 문제풀이 교재에 많이 있거든요. 연습 문제가. 문제 연습을 하면 충분히 익혀질 겁니다. 하면서 계속 공식 새로 익히시면 되고요. 거듭제곱근의 성질은 단순해 보이지만 단순한 식의 형태로 기억하는 게 아니고 주어진 식의 좌변과 우변을 말로 풀어보면서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음미해 보는 것을 강력히 추천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냥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그 한번 생각해 보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n제곱해서 a가 되는 실수 와 n제곱해서 b 되는 실수를 곱하면 n제곱해서 a 곱하기 b가 되는 실수가 되는구나 이렇게 말로 풀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좀 더 깊이 있게 이해가 될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그 정의를 가지고 다 설명이 가능은 해요. 다 가능은 한데 이 과정은 다음에 이게 우리가 익숙해진 다음에 선생님이 다시 설명해 줄게. 지금 설명하면 너무 헷갈릴 거야. 일단은 저 계산 방식을 익히셔야 됩니다. 알겠죠? 계산 방식을 익히시고 네,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를 예제 3번을 해보겠습니다. 예제 3번을 보면 자 세제곱근 9 그 다음에 세제곱근 3 더하기 세제곱근 2 루트 2 마이너스 4제곱근 3 4제곱근 243 이렇게 돼 있죠. 자 엄청 복잡해 보이죠, 그지? 엄청 복잡해 보여. 자 배운 대로 한번 해봅시다. 여기 세제곱 똑같으면 어떻게 돼요? 합칠 수 있다 그랬지. 얘는 세제곱 한 다음에 요거 9랑 3이랑 곱해서 27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요 2를 먼저 요 안으로 넣어줍니다. 그럼 바깥에 세제곱근 그대로 쓰고 2가 근호 안으로 들어가면 4가 4로 들어가죠. 4. 그래서 8 이렇게 되겠죠. 8 되고 그럼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니까 얘랑 곱해서 쓴다 그랬지. 그러면 6제곱근 8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여기 보면 4제곱 똑같죠? 그래서 얘는 합쳐서 4제곱근 3분의 243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자, 밑에다 계속 그대로 써볼게요. 자, 그 다음 27은 3의 세제곱입니다. 그죠? 3의 세제곱이고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 요거 약분돼서 4제곱근 이건 81 이렇게 되겠지. 그지? 이렇게 되고 자, 여기서 요거 한 가지 알려줄게요. 이미 자, n제곱근 a를 n제곱하면 그래서 이게 없어져 가지고 이렇게 a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a로. 자, 그래서 여기서 세제곱이죠. 그럼 이렇게 없앨 수 있어요. 아까 전에 그 공식, 그렇죠? np 제곱근 a의 np 제곱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렇게 pp 이렇게 없애 가지고 n제곱근 a m제곱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없애고 여기가 1이 되면 근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근호가 없어져서 자, 그리고 선생님이 필기하는 것들은 같이 필기를 해놓으세요. 선생님이 추가로 설명해 주는 것들은 필기를 하셔야 나중에 기억이 날 거예요. 그래서 이건 3이 되고 자 얘는 어떻게 돼요? 더하기 6제곱근 8이 2의 세제곱이거든요. 손손이 2의 세제곱 마이너스 4제곱근 81은 3의 4제곱입니다.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3 더하기 여기서 요거 3으로 나눌 수 있죠. 그럼 얘는 1 되고 2 되니까 그럼 제곱근 할 때는 2는 안 쓴다 그랬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없어져서 얘는 3 이렇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플러스 3 마이너스 3 없어지고 답은 루트 2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처음에는 많이 복잡해 보이죠. 이제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고요. 그 비슷한 문제들을 많이 이렇게 다양하게 풀다 보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연습하시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밑에 그 애플리케이션 4번도 수업 후에 풀어 보시고요. 선생님이 답지를 같이 줬어요. 그 답지를 같이 주었으니까 그 답지를 가지고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숨마쿰라우드에 답지를 줬는데 그 답지에서 요거 서브노트가 답지거든요. 답지의 이쪽에 가면 요 어플리케이션 4번에 대한 얘네들의 답이 있습니다. 그렇죠? 푸신 다음에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알겠죠? 푼 다음에 답이 맞는지 확인할 때 요걸로 이렇게 빨리 찾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꼭 풀어보시고 답도 체크해 주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문제풀이 교재도 선생님이 답지는 카톡방에다가 올려줄게요. 그래서 채점 한쪽씩 풀고 채점을 스스로 하신 다음에
스스로 한 다음에 틀렸던 문제나 이해 안 되는 문제 선생님한테 질문하거나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뭐 수업 시간에 질문하면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거고요.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 혹시 설명을 다 못 해준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강의를 찍어서 선생님이 올려줄 테니까 그거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 강의를 보고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이해가 안 되거나 문제풀이가 이해 안 되면 선생님한테 다시 질문을 해주세요. 선생님이 더 쉽게 설명을 해줄게요. 알겠죠? 네. 그러면 28쪽으로 넘어와서 자, 기본 예제 1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말로 된 문제 생각보다 어려워요. 개념을 정확히 잡으셔야 됩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답은 두 개예요. 자, 125의 세제곱근은 5분이다. 이렇게 됐는데 자, 잘 들어. 이게 세제곱근이니까 한 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125는 5의 세제곱이에요. 그러니까 5 맞나 보다 이렇게 하는데 세제곱근 중에 실수인 게 하나인 거지. 근데 여기선 지금 실수라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실수란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세제곱근은 세 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세 개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말장난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수를 다루는 건 맞지만 실수라고 얘기 안 하면 세제곱근은 항상 세 개입니다, 세 개. 알겠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중에 실수인 거. 자, 이게 세제곱이면 이 홀수 제곱이니까 얘가 양수건 얘가 지금 음수지만 얘는 한 개 존재하죠. 그래서 틀렸지. 홀수 제곱근일 때, 자, x의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 되는 거 이렇게 얘기하면 얘가 홀수면 얘가 모든 관계없이 무조건 한 개 존재합니다. 한 개. 그죠? 한 개 존재하는 거고. 위에 것도 한번 써볼까? 위에 것도 얘도 x를 세제곱했을 때 125다 이렇게 하면 이때 x는 3개 존재해요. 3개. 그러니까 전체는 3개고 실수인 건 한 개겠지, 그지? 실수라고 안 했으니까 2번은 봐봐 실수인 거 이렇게 말했죠. 그럼 얘는 한 개가 존재합니다. 네, 틀렸고 없다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자, 3번 볼게요. 3번. 자, x를 4제곱해서 마이너스 16이 된대.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 이렇게 됐는데 자, 여기가 짝수야. 이게 짝수인데 여기가 음수야. 그러면 짝수일 때 음수 제곱근 없죠. 이때 없다. 맞는 말이지, 그치? 맞는 말이고. 자, n이 짝수일 때 마이너스 9의 n제곱근 중, 그죠? 그럼 요걸로 식을 써볼게요. x의 n제곱해서 마이너스 9가 됐는데 지금 요게 짝수래요. 이게 짝수. 자, 위에 거랑 똑같지? 짝수인데 얘가 음수야. 그럼 얘 없죠. 실수인 것은 두 개 되니까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n이 홀수일 때, 자, x 7의 n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 n제곱해서 7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요게 홀수야. 자, 이게 홀수면 요게 모든 관계없이 무조건 한 개. 그래서 맞는 거죠. 그렇지? 답은 3번하고 5번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를 읽을 때 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실수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아니면 그냥이면 무조건 n개입니다. 세제곱근은 3개, 네제곱근은 4개 항상 이렇게 되고 실수인 것 그러면 따져봐야 되죠. n이 홀수면 홀수차면 우변 양수건 음수건 0이건 관계없이 한 개 존재하고 짝수차면 우변이 양수일 땐 2개, 음수일 땐 없죠. 0일 땐 1개. 다시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밑에 쭉 가면 유제 1번 있습니다. 요것도 강의 다 듣고 푸셔야 돼요. 요거 답은 여기 서브노트 28쪽에 있습니다. 지금 예제 문제랑 애플리케이션 문제랑 유제랑 연습 문제랑 이렇게 다 그 답지의 위치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찾기는 어려워. 그러니까 요 페이지를 이용을 해서 찾으시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자, 예제 2번 한번 해볼게요. 예제 2번 연습장으로 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자 29쪽에 자 예제 2번에 1번부터 해볼게요. 1번 자 A가 양수 B가 양수일 때 세제곱근 A B의 제곱 곱하기 6제곱근
a의 4제곱 b의 5제곱 나누기 a 제곱 b 이렇게 됐죠. 자, 얘를 간단히 해라 이렇게 됐는데, 자, 우리가 곱하기를 하려면 여기가 똑같아야 돼요. 여기가 그 거듭 제곱근이 같은 종류여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세제곱이고 얘는 6제곱이니까 6제곱근이니까 같지 않잖아요. 그럼 똑같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앞에서 공식이 뭐가 있었냐면 mp 제곱근 a의 mp 제곱은 n제곱근 a의 m제곱이다, 이런 공식이 있었죠. 그치? 이 공식 기억나죠? 자, 얘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이렇게 반대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똑같이 p를 나눠줄 수도 있는 거지만 반대로 똑같이 p를 곱해줘도 되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가 세제곱인데 이게 지금 6제곱 되려면 여기다 2 곱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 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얘가 뭘로 바뀌어? 6제곱근 요 각각 들어가서 지수 법칙으로 a제곱 b의 4제곱 이렇게 되고요. 6제곱근 5제곱 이렇게. 자,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지금 2가 생략돼 있는 건데 나누기를 하려면 이것도 같은 종류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6으로 만들어. 그럼 여기다 3 곱해야 되지. 그럼 여기다가 세제곱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누기 얘는 6제곱근 각각 들어가면 a의 6제곱 b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다 6제곱근으로 맞췄죠. 우리가 다 같은 종류로 만들었으니까. 자, 그럼 얘네들을 먼저 합쳐볼게요. 6제곱근 요 안에 것끼리 곱하면 되죠. 그럼 a 6제곱 b의 9제곱 이렇게 되죠. 지수 법칙 요거 더해서 6제곱 얘랑 더하면 9제곱, 그치? 될 것이고, 나누기 6제곱근 a 6제곱 b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나눌 땐 어떻게 돼? 요 안에 것끼리 또 나누면 되죠. 그래서 얘는 6제곱근 하고서 a 6제곱 b 9제곱 이게 a 6제곱 b의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약분해 주시면 a 6제곱 a 6제곱 없어지고요. 자, b의 세제곱 하면 여기 6개 남겠지, 그치? 그러면 6제곱근 b의 6제곱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없어져서 답은 b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때요? 괜찮죠? 자,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mp 제곱근 a의 mp 제곱이 그 근호 안쪽이랑 거듭 제곱근 앞쪽에 있는 걸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 똑같이 곱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 거듭 제곱근이 같은 거듭 제곱근끼리만 곱하거나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종류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만들어 줄 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리고 선생님이 풀어준 문제도 꼭 본인이 다시 한번 푸셔야 됩니다. 강의를 다 듣고 친구들이 해야 되는 건 교재에 있는 연습 문제, 예제 문제, 유제 문제, 애플리케이션 문제 다 본인이 한번 풀어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좀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은 3번, 4번씩 풀어주셔야 됩니다. 반복해서. 알겠죠? 네, 부탁할게요. 자, 예제 2번에 보겠습니다. 2번 보면, 자, 세수 세제곱근 4하고 루트 6하고 루트 세제곱근 14의 크기를 비교해라 이렇게 해서 누가 크고 작냐 이거야. 그죠? 자, 그러면 먼저 일단 얘를 정리해 볼게요. 요 앞에 2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곱해서 얘는 4제곱근 6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다음 요것도 앞에 2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얘랑 곱해서 얘는 6제곱근 14 이렇게 되죠. 자, 이 세 개를 비교하려고 했는데 얘는 세제곱근이고 얘는 4제곱근이고 얘는 6제곱근인 거야. 그러면 얘는 비교가 안 되죠. 그쵸? 그래서 같은 종류여야. 자, 예를 들어 볼게. 자, 루트 2랑 루트 3 중에 누가 커요? 루트 3이 크죠. 왜? 이게 제곱근이 같은 제곱근이니까 안에 이렇게 큰 게 크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거듭 제곱근이 같은 종류면 근호 안의 수가 큰 게 크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거듭 제곱근이 다르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아까 1번에서 했던 그 공식처럼 다시 써볼게. n제곱근 a의 m제곱은 np제곱근 a의 np제곱이랑 같다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듯이 여기 안이랑 밖에 똑같이 P를 곱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4하고 6하 3이랑 4랑 6의 최종 배수는 몇이에요? 12죠. 그죠? 12니까 12가 될 수 있도록 여기다가 4 곱하고 여기다가 4제 곱해주고 이렇게 여기다가 4 곱하고 여기 4제 곱해주고 그죠? 그럼 얘는 12제곱근 4에 4제 곱하면 16 그죠? 36 96 16 200 56 이렇게 될 거고 자 여기다가는 3 곱하고 여기 세제곱 해야 되겠지 12제곱근 66 36 그럼 66 36 38 216 이렇게 되겠네 자 얘는 여기다 2 곱하고 여기다 제곱해 주면 되죠 그럼 12제곱근 14 곱하기 14 하면 14 196 이렇게 되겠네 그쵸? 자 이렇게 하고 보니까 어때요? 이게 다 12로 똑같아졌는데 얘가 256 얘가 216 196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크겠죠 그쵸? 그래서 누가 제일 크다? 얘가 1등 그 다음 얘가 2등 얘가 3등이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지 어때요?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거듭 제곱근이 같은 종류일 때 근호 안이 큰 게 큰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공식 n제곱근 a의 m제곱이 그렇죠? 때 여기 근호 안과 밖에 여기다 p 이렇게 p만큼 p를 근호 안에다 안과 밖에 곱해도 크기는 같다를 이용을 해서 풀었던 문제인 겁니다. 연습 한번 다시 해주세요. 알겠죠? 해주시고 거기 29쪽에 보면 유제 1번, 2번하고 2-1, 2-2번도 꼭 풀어주시고요. 꼭 풀어주세요. 네, 수고했습니다.